만약에 이 최교진 이분이 교육부 장관이 돼서 사회부총리가 되면 체벌 사건이 만약에 생기면요, 이분이 강력히 대처하라, 이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웃기죠. 지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웃기는 거죠. 교직원이 음주 사건이 났다, 강력히 너나 잘하세요. 명의 설까요? 그렇죠. 2억 원 주병기 모두 다 체납. 이분들만큼 체납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을까? 국세청에서 오는 거, 서초구청에서 오는 납부고지서, 이런 것들이 웃긴 거죠. 검색해보다 알았는데 주병기 후보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회의에도 참석하고 했었더라고요. 야, 대단하시다. 저 사진을 찾는다. 맨 오른쪽이 접니다. 보면서 약간 울컥했던 게, 그날 찍힌 사진에 최근에 금감원장 가고, 한 명은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한 명은 또 국회의원. 아, 근데 김병대로 지금. 김병률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경이 바뀌셨네요. 이게 좀 비싼 안경.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자리는 이것. 저도 안경 옛날 쓰던 거 쓰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안경이 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안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건국전쟁 2가 뭐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뭐 자꾸 회방을 놓네요, 여기저기서. 네, 지하철 공사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네, 그게 또 민원을 또 대구 교통공사에서, 네, 민원을 넣었는데, 희한한 일이네요. 희한한 일이에요. 좀 짧게 그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네, 제가 최근에 제 페이스북에 몇 번 올렸는데, 요즘 극우 논쟁이 활발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극우로 몰아붙이기도 활발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극우는 뭔지 뭐 머릿속으로 몇 가지 떠오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제미나이 인공지능에 물어봤어요. 네. 한 5개 정도 지표를 뽑아주는데, 네, 이제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 그러면 이제 저는 그 건국전쟁 2 이와 같은 영화에 대한 입장, 분명히 이건 조금은 극우적인 요소죠. 상당히 배회주의적인 요소. 그리고 또 하나, 기왕 이야기 시작한 김에 5개 중에 있는데, 민주당에 좀 적용하기가 애매하다, 어쩌다 3개, 4개는 딱 맞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딱 애매했었는데, 전통사회를 뭐랄까요, 전통사회에 대한 복원, 복귀 강화한 그 애착이 있고, 뭐 계급 질서를 옹호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이런 증거는 좀 없지 않았냐 했는데, 네, 엊그저께 딱 얘네들이 증거를 다 가지고 나오더라고. 그 한복. 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한복이라는 게 과연 우리나라 누가 입었던 옷일까? 특히 민주당이 그날 입고 온 옷, 얼룩덜룩한 옷들,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옷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거 조선시대의 상위 1%, 0.1%들이 입었던 옷이겠죠. 특히 저 누굽니까, 박찬대 의원, 그다음에 저 갓 쓰고 나온 옷들, 이런 거 보면 얘네들은 저는 극우가 맞다. 박찬대 전 대표가 입은 저 옷은 저 한복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뭐 다들 뭐 스시집 옷이다. 예. 난 저거 주방장이 맞아요. 주방장이 저기 팔 잘라가지고, 네, 왜냐하면 요리할 때 옷 묻은 저기 그러잖아요. 재료 묻으니까 저거 하는 옷이에요. 저걸 왜 입고 나왔으실까? 쓰실까? 그러니까 저는 자꾸 요즘 극우 이렇게 뭔가만 말만 하면 극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극우다. 이건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책도 보고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극우적인 양태 증후는 민주당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극우 정당은 민주당이다. 이거 저 맞아요. 저 이거 뭐 민주당이 극우임을 입증해봐라 하면은 한 2시간 반 걸려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2시간 반 할까요? 불러만 주시면. 이러고서 부르면 또 아프다, 장염이다 하면서. 장염이다. 이번 주는 힘들다. 제가 기다려 드리잖아요. 근데 정말 장염으로 고생했어요, 이번 올. 그 다음에 뵙잖아요. 네. 또 술 사준다면 또 나오잖아. 근데 술을 못 드셨잖아요. 죽만 드셨지. 자, 그런데요, 회계사님, 어제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급
한 분하고 장관 한 분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한 사람은 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로 추천을 그쵸.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맞아요.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정가가 몇 법입니까? 이 질문이 첫 질문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자님 정가 몇 범입니까? 3번. 네, 정가 3범이죠. 현재 강요 내각에 총 대통령을 포함하여 7명이 이미 정가자입니다.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시면 이제 탑 8가 됩니다. 국무위원 전체의 정가가 총 22범이 됩니다. 그중에 음주운전 정가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대통령, 교육부 장관 후보, 김영훈 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음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2003년 교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2003년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주운전 정가를 벌금 200만 원이나 받으셨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를 수락하신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박 교사님 보면 이게 정가 3범 확인된 것만 정가 3범이에요. 예. 자, 그런데 저희 그 TV조선에서 이태희 기자가 뭐 단독 취재한 내용을 보면 그 성적이 떨어진 중학교 2학년 학생, 여학생을 뺨을 때리는 일도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죠. 그러더라고요. 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정말 무슨 미담을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범죄입니다. 아, 그럼요. 예. 아, 그럼요. 그것도 범죄입니다. 아니, 요즘 같으면 애 때려도 안 될 걸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가 4범입니다. 아, 저도 애 한번 때렸구나. 열받아서. 아니,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남자애하고. 근데 못 이겼어. 본인 자녀는 그건 사랑의 매죠.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남의 자녀입니다. 남의 자녀. 그리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성적이 떨어져서 본인을 자책하며 본인이 우는 아이를 때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분은 자, SNS에 천안함 음모론을 담긴 글을 공유했죠. 근데 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태 의원이 질문을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는 의도였다고 했는데 2013년에 올린 글이에요. 맞아요. 그 시기가 말이 안 돼요.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야 이게 어떤 식의 누구의 뭐랄까요 소행일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을 수 있고 의심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3년이 지난 시점이고 그 모 인사에 대한 대법원 과정에서 그 제출 자료 이걸 공유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문제다. 이건 전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문제다. 이미 뭐 사실은 러시아 측에 이제 조사 자료도 나왔던 시점이잖아요. 뭐 러시아다 어디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적대적이고 남한의 적대적이고 북한과 친화적일 수 있는 나라들의 입장도 나온 상황에서 그런 식의 의견 표명이라고 하면은 전 조금은 이분은 국가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계속 나와서 그래서 정책 질의가 아예 안 됐어요. 계속 이분은 나오셔가지고 사과만 했어요. 사과 죄송합니다. 후회합니다. 사과만 하면 지금까지 30년 40년을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관과 신념을 그냥 하루에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 주요 이제 입각 후보들 이분들의 전략이라는 게 그거였잖아요.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다. 그리고 이제 청문회 그 하루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 이틀 이거는 이제 그때 뭐 이틀간 하루 동안 욕 먹으면서 혹은 사과하면서 지나가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 아니겠나.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규진 후보자에 대해서 이거저거 보는데 전 그래요. 뭐 그 나무위키 보니까 논란해가지고 10매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도면 소위 말하면 양해가 되고 뭐 흔히 말하는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하나의 뭐 과거에 우리도 뭐 털어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 벗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분은 그 논란이라고 하는 14-15가지의 사안들이 참 일관성도 있고 이게 어떤 우발적인 사고라기보다는 본인의 신념으로 보여지더라고 모두 다. 네. 네. 본인의 신념으로 뭐 여러 가지 뭐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천안함에 대한 본인의 의견들. 예,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의견들. 예. 그리고 아까 그 학생에 대한 체벌이라든가 체벌. 이런 것들이 다 이분은 신념화된 행동이다. 그래서 저는 이분은 교육부 특히나 교육부 장관, 교육부 총리의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뭐 제가 보니까 전혀 물러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정부나 뭐 대통령실에서도 전혀 뭐 낙마시킬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영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김민석 총리 지금 제가 봐서는 제 역할 못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하는 것 회의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 것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콧방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만약에 이 최교진 이분이 교육부 장관이 돼서 사회부총리가 되면 체벌 사건이 만약에 생기면요. 예. 이분이 강력히 대처하라. 이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웃기죠. 그걸 받는 뭐 명령을 지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웃기는 거죠. 교직원이 음주 사건이 났다. 강력히 체벌하라. 웃기죠. 네. 영이 설까요? 그렇죠. 정치적인 발언을 해요. 교직원이. 네.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웃기고 앉았네.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영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후에 이제 뭐 이혁원 후보라든가 이혁원 네. 참 좋아요. 주병기 후보에게서도 보이듯이 이조원이 아닌 게 다행인데. 그렇죠. 이 씨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이조원. 이경원도 있구나. 이경원. 와. 제 아는 네. 기자 중에 이경원이 있어요. 네, 이경원.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영이 선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조직에 가든지 간에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행하고 하는 것도 영이 있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뭐 조문이다 그런 뭐 문서적인 활자화된 이런 거 이전에 영이 서야 되는데 과연 영이 서겠냐. 제가 왜 영이란 말씀을 이 주병기 후보 그리고 이혁원 후보를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 지금 이혁원, 주병기 모두 다 체납. 이분들만큼 체납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을까. 결국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오는 거 그리고 뭐 본인들이 사는 서초구청에서 오는 뭐 납부고지서 이런 것들이 웃긴 거죠. 제가 그 생각 드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냥 급하게 뭐 하나 날아왔더라고요. 네. 자동차 범칙금 3만 원, 2천 원에 바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거 도래가 되지도 않는데 어제 날아왔는데 오늘 바로 내버렸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이제 공인회계사회 소속이고 하니까 가끔 동네 회계사들이 지금 이야기는 아닙니다. 10년 전, 20년 전 만나면 너무너무 무서워. 제 이야기 막 이야기하면 너무나 황당해하고 기획회사 그게 가능해? 그걸 기획회사네? 하는 게 뭐냐면 회계사회에서 어쩔 때 막 무슨 뭐를 지켜달라 뭐를 해라 하면은 저는 그런 걸 잘 이해가 안 했어요. 뭘 신고해라. 그래서 왜요? 야, 그걸 왜 하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웃겼던 거죠. 회계사회가 막 이걸 해라 하는 게 회계사회 회장님 지금은 죄송한데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고 옆에 회계사들은 그걸 김회계사는 그동안 안 했었어. 그럼 뭐 좀 여러 가지 체벌이 있지 않았어? 아니 뭐 연락은 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연락 요구해도 무시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분들 뭐 주병기 후보, 이호건 후보 이런 분들은 웃겼던 거죠. 국세청에서 이렇게 날라오는 270몇만 원 좀 이따 다시 좀 상세히 얘기할게요. 지금 하시면 돼요.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하시면 돼요. 한번 실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례. 제가 저 나중에 이렇게 검색해보다 알았는데 주병기 후보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회의에도 참석하고 했었더라고요. 그런 친하셨어요? 언론에도 나왔던데. 친하셨어요? 친하진 않았더라고요. 친하진 않았고. 친하진 않으셨겠죠. 이제 보면서 약간 울컥했던 게 그날 찍힌 사진에 한 명은 최근에 금감원장 가고 한 명은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한 명은 또 국회의원. 근데 김경률은 지금 아니. 국회의원 누구예요? 김남근 의원. 네. 김남근. 5명이 찍힌 사진인데. 그 국세청장 되신 지금 현역 의원이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가끔 이런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전화가 와요. 5월 달에는. 5월 달이요? 네. 자기 신고할 때요. 종합세 신고할 때요. 그걸 이제 왜 하냐면 왜 전화가 오냐면 이렇게 국세청에서 날라오거든요.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주병기 후보다 이호건 후보가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안 내고 체납했다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러니까 자, 먼저 국세청에서 우편물로 보냅니다. 당신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김 기사님 이러이러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극단적인 사례를 한번 저로서는 저 개인적으로 열받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러저러하게 일반적으로 저한테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제가 찾아가죠. 그분을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런저런 연락이 왔고 홈택스 이제 제가 현장을 갔으니까 그 교수님 책상에서 홈택스를 열어서 이러한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가 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걸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해주겠습니다. 하고 신고도 끝냈어. 자, 이런 사람들이 2억 원과 그 주병기 구체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2억 원과 주병기가 신고를 끝냈어. 야, 대단하시다. 저 사진을 찾는다. 맨 오른쪽이 접니다. 다 금감원장,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국회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또 한 분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시는 또 교수님이십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김경률이 직접 가서 그 교수님 방에 가서 직접 가서 일일이 다 찾아드리고 또 자료 받아서 다 신고도 끝냈어. 그러니까 제가 신고를 끝낸 거예요. 네. 여기에서 저한테 열받는 포인트는 그러고서 진짜 수수료 안 줘요. 진짜 그런 분들 계세요. 진짜요? 진짜. 뭐 수수료 줘야지 그러면 아예 됐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아예 말도 안 꺼내요? 말도 안 꺼내요? 네. 제가 이 이야기도 연달아서 해볼게요. 자, 뭐야 그 사람들은? 저는 지금 주병기하고 이호건이 지금 이런 분들이거든요. 전 정확히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해. 제가 주병기 입장이다 이호건 입장에서는 다 종합소득 신고를 지금 끝내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고서 세금을 안 내. 이거는 그러니까 김경률도 그러니까 일종의 빙의해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김경률한테 전화해서 김회계사 이런 우편물이 왔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하다가 그럼 한번 와줘. 내 교수실로 와줘. 그렇게 해서 김경률이 신고도 끝냈어. 그렇게 하고서 납부를 안 한 거지. 납부도 안 하고 그런 거죠. 납부도 안 하고 그거 다 정리해준 그 힘든 자기도 바쁜데 그거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다 해준 그 인력 그 서비스를 제공한 분한테 서비스에 대한 대가도 안 주고 그렇죠. 무슨 뭐 지금 딱 그런 거죠. 도둑놈이에요? 이분들이 딱 그런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맨날 공짜로 먹어? 선회하자면 다 이제 교수분들이셨잖아요. 이제 주병기 혹은 이호건 이분도 이제 고위직이었으니까 본인들의 근로소득세는 냈겠죠. 뭐 연봉이 1억이다, 1억 5천이다 하면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거치면서 본인의 근로소득세 내고 추가적으로 있었던 2천, 3천, 4천만 원의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누군가를 불러서 신고는 했을 때 납부는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세무사를 통해서 돈 주고 했다라면 본인이 이런 엽서가 왔고요.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고 돈을 내고 대개 이제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수수료를 내고 세무 사무실을 가서 했으면 돈 내고 그날 끝냈겠지. 끝냈겠죠. 네, 당연히. 이거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세무 사무실에서는 수수료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납부서 주면 그거 곧바로 다
100이면 100 그렇게 내요. 100이면 100 정말 이건 장담하는데. 그런데 이제 김경률 불러가지고 신고 좀 해줘 하고 저는 신고 끝냈으면 납부고지서는 전 당연히 주죠. 당연히 주는데 그걸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이건 이렇게밖에 설명 안 돼요. 무슨 심리예요? 웃긴 거죠. 김경률도 웃기고 그런 거죠. 본인이 거기까지 교수반까지 저 사무실이 인천인데 서울 시내 모처까지 왔다 갔다만 해도 2시간 3시간이에요. 왔다 갔다만 해도. 근데 왜 주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왜 해주셨냐고. 어떤 사회적 원로 분들이시고. 근데 이제 저로선 해드리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딱 지금 이런 경우예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이분들 웃기는 게 뭐냐면 체납, 압류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자 한번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압류되어 보신 분들 계세요? 물론 계시겠죠. 물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못 내시는 분들. 저도 제 고객 저 지금 그 회계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100몇 분 고객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 압류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못 내는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쭉 찾아봤거든요. 어떤 인공지능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야 압류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쓰세요? 제미나이. 월 29,000원 쓰고 있는데. 유료 쓰시는구나. 네. 무료로 했더니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 사흘 전부터 시작했어요. 유료? 아니요. 제미나이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돼. 네. 처음에는 돈 주면 더 잘 줄 것처럼 살짝 얘기하거든요. 그런 짓은 안 해요, 제가. 아니 인공지능이 마치 얘가 월 29,000원 주면 더 잘해줄 것처럼 살짝 밑밥 까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29,000원 줘도 똑같더라고요. 아니 거기 인천에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걸 해주시는 분이 또 이런 건 또 저한테 또 혼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거 본인들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을 웃기게 보는 거죠. 저건 뭐예요? 어떤 거? 이거 제가 아니 근데 이분들은 도대체 진짜 궁금한 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신고까지 할 수 있게 쭉 정리해가지고 신고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다 신고까지 다 했는데 네. 돈을 왜 안 내는 거예요? 웃긴 거죠. 그 심리는 뭘까요? 그냥 유추해 보시건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주변 동네 회계사들이 저만 보면 정말 이랬었거든요. 김 회계사, 넌 왜 연수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40시간 연수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과거에 좀 안 받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 안 받으면 김 회계사 이러저러 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웃기는 거죠. 뭐 어떤 체벌을 한다, 페널티를 가한다 이런 게 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총합소득세 안 냈다 한들, 니들이 뭐 어쩌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 압류를 했다고, 내 집을 압류했다고, 그랬다 한들, 내가 어떤 불편을 느끼면 나중에 내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5월 31일 되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벌벌 떨고 하는 게 웃기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 최교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이와같이 낼 기회가 있었다라면 안 내고 버텼을 것이다. 이분은 뭐 이렇게 딱히 그 원천 징수 되니까 그냥 그냥 떼가니까 떼가니까. 예. 2억 원이라든가 이렇게 이 주병기 교수는 많이 부르는 것도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왜 또 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좀 이따 올리실 건데 그 짤을 올렸냐면 어제 개인적으로는 2억 원 후보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 한 3, 4일 전에 문서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보이는 의원과 그 증인 간의, 의원과 후보 간의 질문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사전에 문서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것의 반복이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김현정 의원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건 저는 어떤 답변을 강요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시청자분들에게 제 생각을 또 강요하진 않는데, 뭐냐면 삼성생명 회계 처리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2억 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 너무나 황당무계한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통상적인 답변일 수도 있는데 근데 기업에 그걸 왜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해요? 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금융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에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있는 거고 금융위원회가 정말 어떤 금융권 그리고 경제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금융위원회 공무원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그 뭡니까 소위 말하는 모피아로서의 힘의 근거이기도 하는데 그거거든요. 김현정 의원이 물어보니까 이러 삼성생명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2억 원은 그렇게 말한 거죠. 네가 해. 딱 지금 이거거든요. 막 이렇게 우리 유 기자님이 저한테 오늘 오셔서 뭐 좀 준비 좀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와주십시오 하니까 네가 해. 아니, 지금 딱 이거거든요. 이거 저 제정신인가? 여러분 기왕에 이제 인신공격을 지금부터 하자면 2억 원이란 분이 소위 말하는 모피아거든요. 모피아. 네, 경제금융 관료들. 이분들을 살짝 띄워줬다가 내리 깔아야 되니까 이분이 이제 재경직 행정고시 중에서 이제 제일 성적 좋은 분들이 이제 금융위원회로 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이 대단하고 뭐 법관으로 치자면 사법고시로 치자면 최상위권이어서 뭐 최상위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검사 무시하고 변호사 무시하고 이제 판사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최상위로 가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우리들 대할 때 보면은 딱 지금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말하면 네가 해. 그리고 제가 막 열심히 시민단체에서 질의 내고 어쩌고 하면 5 더하기 7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그냥 이분들 이렇게 툭 던지거든요. 3. 이게 자기들이 몰라서라든가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찮다는 거거든요. 이분 정말 제가 지금부터 들어가는 얘기는 그럼 어제 그런 대답을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당연히 본인이 의사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그 기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네가 해라고 하는 답변 왜 나왔을까?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려면 돈의 흐름을 봐라. 저는 이게 일종의 망고불변의 진리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한번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저는 2억 원 후보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직 관료들 뭐 주병기 교수도 마찬가지이고 과거 조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천룡들이 돈을 버는 법 천룡들이 버는 법이라고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시면은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후보들이 이와 같은 뭐 여러 후보들이었습니다. 지금 특히 2억 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고 과거 이분이 3년 동안 6억 원의 근로소득을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한 3군데론가 알려져 있는데 그다음에 사업소득으로 받고 기타 소득으로 받고 이게 여러분 뭐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도 여러 가지로 이용하실 수 있는 뭐 좋게 말하면 절세 혹은 탈세 혹은 편법적인 요소가 되니까 뭐냐면 근로소득을 A, B, C로 받았는데 2억 원이 3년 동안 6억 3천을 받았습니다. A, B, C 그리고 제가 점선으로 한 것은 일용직으로도 받았고. 일용직이요? 일용직으로 받은 건 이제 권오울 부부.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일반적으로 개가제 붕어들은 근로소득이라 하면 저렇게 말하거든요.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 그렇죠. 조금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 뭐 노골적인 것도 아니죠. 그렇죠. 갑을의 관계로 종속되어서 제공하는 근로 형태를 이제 용역을 제공하는 걸 이제 근로소득이라 하는데 저렇게 천룡들은 A, B, C 어디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굽니까? 2억 원이란 사람이 A로부터도 돈을 받고 B로부터도 돈을 받고 C로부터도 돈을 받고 여러분들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또 B로도 받고 C로부터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받죠. A 사장님한테 기사대기 맞죠. 이때는 기사대기 때리죠.
일이나 똑바로 하라 그러죠. 그렇죠. 저런 거 이제 참고로 이제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로계약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저렇게 하지 못해요. 겸직 네, 겸직근무 조항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렇게 못한다. 그러면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그다음에 근로소득은 저렇게 뽀록이 나니까 근로소득은 참고로 인사청문회에 나온 분들이 제가 왜 저걸 그렸냐면 이제부터 말씀드려볼게요.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은 A로부터 뭐 비유를 하자면 삼성으로부터 LG로부터 뭐 법무법인으로부터 받는 게 다 뽀록이 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뽀록이 나니까 이제 사업소득으로 받아. 사업소득. 제가 오른쪽 아래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슨 명목으로 줄까? 제가 2억 원이라는 사람한테 기재부 차관이었어. 이 사람은 언젠가 무슨 고위직으로 갈 것 같아. 돈도 주고 싶어. 돈을 주고 싶은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근로소득으로 주는 건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티나. 네, 다 티가 나거든요. 지금 근로소득으로 준 곳은 다 지금 밝혀졌어요. 근데 돈은 주고 싶은데 안 보이게 주고 싶으면 점선과 같은 일용직으로 줄 수도 있고, 근데 일용직은 좀 가오가 빠지죠. 그 2억 원을 일용직으로 썼다. 2억 원도 가오가 빠지고 이름도 2억 원인데. 네. 근데 이제 권오울 이제 보훈처 장관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가오 따위. 이제 사업소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현처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조현. 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제가 3개를 했죠. 3개를. 하나, 둘, 3개 쓸랬는데 역시 맨 오른쪽에 점선을 해가지고 차명거래. 차명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적인적 설비 없이 주는 방법이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물적인적 설비 없이 주는 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조현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뭘 요청했냐면 야 그럼 너 누가 줬는지 좀 밝혀주라 하니까 안 밝혔거든요. 결국은. 안 밝혔죠. 네, 안 밝혔어요. 그때 조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씀하셨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현 후보도 사실 못 피하죠. 네. 그리고 2억 원도 못 피하죠. 전 이분들 누가 저렇게 돈을 줄까? 누가 돈을 주길래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야 그거 너 어떻게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네가 해. 이런 답변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할 수 있을까? 그래 실제 여러분 그러면 사업소득 야 김경률 사업소득을 내가 누구한테 받았는지 주면은 그때는 아무 말 안 할래?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이건 실제로 몇 번 겪어봐서 아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티나게 돈을 줄까? 쿠션 쳐서 주죠. 쿠션 쳐서. 법무법인 쿠션 쳐서 주고 컨설팅 회사 쿠션 쳐서 주고 또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버리면 저것까지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면 이제 매출세금 계산서의 형태인데 야 특정 회사에 매출세금 계산서를 깔아.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저희들로서도 좀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차명 형태로 하면 근데 제가 차명은 좀 설마 공직자들이 차명 형태 하겠어? 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도 들지만 특정 정동영 장관님이시죠? 예를 들어서 부인이 회사를 만들면 굳이 그걸 제가 차명이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뭐 가족명이니까. 그렇죠. 가족이 부인이 회사 하나 만들고 태양광 관련 회사 하나 만들고 아들이 태양광 회사 하나 만들고 이사고 뭐 거기에 일감을 몰아주겠다고 하면 이건 어쩌겠냐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이처럼 전직 관료들, 전직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 사실 돈을 준 증빙들이 사실 그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2억 원이다 조현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퇴직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저 얼마 전에도 또 봤는데 민간 기업의 상무였던 분이 이렇게 뭔가요 물류회사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온라인 웹서칭 하다 봤는데 안양시에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시내버스. 그걸 뭐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분들은 임원으로 근무하다가도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가도 실제 일을 해야만 본인들이 유지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돈을 못 줘서 안달이잖아요. 과연 그럼 이분들이 공정거래위원장이다, 뭐 금융위원장이다,
뭐 보훈처 장관이다, 통일부 장관이다 하면서 얼마만큼 그런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롭게 국민의 뜻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기왕 이렇게 안 해도 나중에 맨 오른쪽에 했던 이제 기타 소득.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도 주는 방법들이 있고.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기타가 말 그대로 기타예요. 사업 소득도 아니고 근로 소득도 아니고 돈은 주고 싶은데 근로로 줘야 돼, 이걸 사업으로 줘야 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기타. 뭣도 아니 ETC 정말. 그러니까 참 돈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합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많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소득 방법이 저한테 돈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참고해서 좀 주시라. 예전에 진짜 권오울 장관 같은 경우가 진짜 부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여기 사업소득도 받고 여기저기 그렇죠. 겹치기로 많이 그렇죠. 받았죠. 그 요 근처 앞에 삼계탕 집이 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아시죠? 네. 거기가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기왕에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지만 저것도 거추장스럽다 하면은 그냥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전문 용어로는 뇌물. 특정 고위직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뇌물 혐의로 재판도 받고 형도 받으셨는데 이제 뇌물로 받는 형태도 있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다 귀찮다. 그래서 이제 저는 추정컨대 그게 그 받은 것의 10분의 1을 교회 헌금으로 주셨다라고 생각은 추정은 되는데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하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